네, 경제방송도 재미있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표정이나 말로 인해서 이 감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것처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자신의 감정이 전염된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의 데이터 분석학자인 애덤 크라머는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복하다, 포옹하다, 아프다 등의 감정 표현을 넣은 글을 올린 다음에 친구들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관찰해봤는데요. 그 이후에 올라오는 친구들의 게시물에도 크라머가 올렸던 그 글과 감정 표현이 비슷한 유사한 글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소셜 바이러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와글와글의 행복한 소식만 가득 담아봤습니다. 와글와글 함께 하시면 우울을 치료하는 백신을 쏙 얻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부터 4부 힘차게 함께 하겠습니다. 네, 와글와글 4부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의 당첨자도 여기에서 공개하니까 채널 끝까지 얼른 봐셔야겠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몇 분을 추첨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종목 와글와글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샘TV에서 오늘은 어떠한 관심 종목들이 나왔을까요?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확인하시죠. 함께합니다. 지금 뭐 화학업종들 그리고 자동차 섹터가 기아차는 좀 부진하지만 현대차 신고가 다시 나오고 있고 자동차 섹터 이런 부분들도 괜찮기 때문에요. 2차 전지 관련 이런 부분 아니면 지금 뭐 순수 오리지널 화학업체들은 약간의 뭐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나오게 있지만 하이브리드 화학업체들은 지금 뭐 제일모직이나 LG화학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LG화학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제 금요일 날 지금 종가가 50만 원 나왔는데요. 오늘 뭐 어차피 개파락이 나올 걸 예상을 하기 때문에 많이는 안 빠진다고 일단 보시고 49만 5천 원 이하에서 매수를 좀 해보시고요. 삼성물산인데요. 최근에 건설주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고점을 넘어서는 상태로 신고가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이 크게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더 좋아지는 형태의 진행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상승 흐름을 또 이어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회복을 한다라면은 이렇게 신고가를 가면서 강한 종목은 충분히 돌파를 해줄 수 있지 않겠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가 같이 따라붙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이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외 수주가 계속해서 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코데지 컴바인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코데지 컴바인이 직영부에서 그 실시하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 육성 사업 지원 대상으로 일단은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조금 한 번씩 그 꿈틀꿈틀거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좀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그 진출을 더욱더 본격화할 예상이 있는데 매장 수 확대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입장에서도 조금 괜찮다. 다만 오늘은 단기적으로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요, 그 시초가를 일단은 매수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만 2,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 그 부분이 좀 강력하게 돌파가 됐을 때에 2,200원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내가 매수한 매수가의 마이너스 3%로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엔진 같은 경우는 선박용 디젤 엔진 그리고 발전용 디젤 엔진 그 선박 엔진 부품들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조선 엔진 부품 업체고요. 그래서 엔진 제조 부분의 시장 점유율이 현대중공업에 이어서 2위를 지금 현재 랭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매출차가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선의 빅3라고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상당히 관련이 깊은 종목인데 그 부분이 최근에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련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주요 매출자에서 참고를 할 수 있듯이 2분기에 조금은 그 실적이 괜찮을 것이라는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1분기보다 1.5% 개선된 15%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 이전과 다르게 조금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 특징적으로 보시라고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최근에 소폭이긴 하지만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도 긍정적이고요.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VCR 만나봤는데요. 이 안에 담겨 있었던 관심 종목, 그 종목들의 대응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한국투자증권의 최철원 대리는 LG화학 들고 오셨죠.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추천하신 종목입니다. 목표가는 52만 5천 원이고요. 샘플러스의 최병곤 전문위원은 삼성물산 들고 오셨는데요. 삼성물산 지난주에 신고가 형성하고 오늘 조금 주춤한 자리에서 매수해보자 하셨습니다. 목표가는 9만 원까지. 구피플 인베스트먼트의 김성남 대표는 코데즈 컴바인 단기적으로 접근해보자 하셨죠. 목표가는 1차가 2,000원, 2차는 2,200원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는 오늘 두산엔진 들고 오셨는데요. 2분기 실적 기대로 두산엔진 들고 오셨습니다. 목표가는 2만 5천 원이고요. 이트레이드증권의 최건영 실장은 두 종목입니다. 은행주로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KB금융과 기업은행 들고 오셨는데요. KB금융은 58,500원까지 목표가 두셨고요. 기업은행은 21,300원까지 목표가 설정하셨습니다. 네, 지금 만나본 관심 종목 그리고 전문가들의 대응 전략 여러분 모두 참고는 하시되 투자하시기 전에는 냉철한 판단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두 번째 VCR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뜨거운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종목 토크 베스트 5에서 확인합니다. 3월 이후에 꾸준하게 시장이 조정을 받든 상승을 하든 이 은행업종에 대한 매수세는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외국인 비중이 계속적으로 50%까지도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어느 정도 안정화는 좀 이루어지고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된다면은 좀 무섭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이런 신한지주를 비롯한 은행업종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박스권 어느 정도 상단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중장적으로 이런 수급 개선과 그리고 실적 개선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재 해소 요인이 해소가 된다면은 충분히 목표가 6만 원 라인까지도 잡고 투자하셔도 무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역시 5만 5천 원이지만은 중장적으로 6만 원 라인까지 한번 잡고 투자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매출선은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으로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최근에 그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좀 수주 모멘텀이 지속 발생이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2분기 영업이익률이 1분기보다 1.5% 개선된 1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보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그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본다면은 최근에 조금은 외국인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좀 집중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매수가 좀 유입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중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대를 18,000원 정도 가격대에서 지지력을 보이면서 지금 현재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소비 심리가 다른 나라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소비 패턴 중에서 역시 현대홈쇼핑의 그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다각화가 상당히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 역시 현대백화점을 등에 업고 그러한 시너지 효과와 그리고 중국 진출에 따른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홈쇼핑주의 그런 그 주가를 약세를 보이게 했던 것이 바로 보험 관련된 그런 판매가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2분기, 3분기에도 이런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뭐 지금의 조정장과는 대비되는 그러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러한 흐름은 깨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현대 홈쇼핑에 대해서는 약 14만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16만 원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어느 정도 도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유통주에 관련된 그런 업황 호조와 함께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한번 이 종목 주목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업계 리더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그런 부분이 조건이 충분하다는 평가 그리고 장기 신계약 점유율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재물 보험에 대해서도 부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그 이전에 조금 그 삼성화재 같은 게 주가가 조금 묶여있던 가격대가 있는데 그 묶여있던 가격대를 한번 본다면은 지금 현재 지금 선을 그어든 이후 가격대입니다. 보험주 같은 경우에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22만 원과 22만 원과 24만 5천 원 사이 박스권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금일 쪽에서 4.5% 상승하면서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오늘 계속해서 박스권 대응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2만 원과 그리고 24만 5천 사이에 박스권 대응이 가능한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가격대에서
가격대에서 대응을 해보시는 겁니다. 경쟁력이 뒷받침된다는 것은 해외 수주에 있어서도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수주 모멘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건설 업종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다시 한번 대선 시즌이 다가올수록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외 수주 모멘텀의 경쟁력과 전체적인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회복이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는 더욱더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25만 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은 본격적인 수주가 이루어진다면은 충분히 30만 원 라인까지도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만나본 뜨거운 종목 5가지, 그 순서는요, 해당 관련 뉴스에 따른 순서일 뿐이니까요, 향후 전망과는 무관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각각의 대응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오늘은 심기원 전문가와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 함께했죠. 먼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해외 수주 모멘텀 강하죠. 목표가는 30만 원으로 설정하셨고요. 삼성화재, 영업식 실적과 사업 비율 등 모든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업계 리더로서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받지 못했다라면서 매수 추천하셨는데요. 목표가는 24만 5천 원이고요. 현대홈쇼핑과 두산엔진 모두 2분기 실적 기대로 추천하셨습니다. 목표가 현대홈쇼핑이 16만 원, 두산엔진은 2만 5천 원이고요. 신한지주 역시 수급과 실적 개선으로 중장기적인 투자가 무방하다.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원입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병곤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제일모직, 현대아이스코, 대우조선해양이 그대로 유지되고요. SKC가 편입됐습니다.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정영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에는 4종목 꾸준히 유지됩니다. 태영건설, 한화, 심택, 삼영전자가 담겨 있습니다. 김근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죠. 하나금융지주, 코오롱아이넷, GS건설 3종목이 그대로 유지되네요. 박성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M, 현대차, 현대백화점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금호석유를 매도하셨고 KB금융을 편입하셨습니다. KB금융의 대응 전략도 참고해 보시고요. 신은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에는 현대하이스코, 기업은행, 영원무역, 삼성물산 이렇게 4종목 대응 전략도 변화 없습니다. 마지막이죠. 신용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기아차, SK, 신한지주, SK케미칼 4종목 담겨 있고요. 각각의 대응 전략도 변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점검해 봤는데요. 각각의 종목들, 그에 따른 대응 전략들 여러분 참고는 하시되 직접 투자하시기 전에는 냉철한 판단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이 외에도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들은요, 센티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2100선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가 조금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은행주는 꾸준하게 흐름이 좋은데요. 그 가운데 최건영 실장께서 추천해 주셨던 2종목 전화 연결 통해서 추가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KB금융과 기업은행 2종목을 들고 오셨는데요. 아직까지는 매수 관점이 유효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이 뭐 이렇게 안 좋은 가운데서도 네. 은행주가 강세를 좀 보였죠. 그 중에서도 기업은행, 그다음에 KB금융, 장중에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좀 돋보였습니다. 네. 뭐 은행주에 대한 관점은 뭐 외국인 매수세 이게 뭐 가장 큰 수급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악재가 많이 지금 지나가고 있죠. 네. 그동안 이제 배드뱅크 설립 이런 문제, 그래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이런 문제들이 좀 해소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또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고 실적이죠 물론 또 실적이 좋기 때문에 또 1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된 부분.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5월 중에 8,200억 원을 순매수했던 것이고요. 또 2분기에도 실적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이런 그 전망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때문에 선취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향후에도 이 종목은 KB금융, 기업은행 추가 상승 기대가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홀딩 유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KB금융과 기업은행 꾸준하게 담아보자 이런 얘기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최건영 실장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죠. 김성남 대표의 주식 이야기 코너 마련됐는데요. 굿피플 인베스트먼트 김성남 대표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6월에 들어서는요, 대표님 처음 만나 뵙는 것 같아요. 네. 지난 휴일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휴일에 주로 이렇게 사색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요. 또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냥 뭐 싸돌아다니면서 편하게 쉽니다. 네, 그래서 잘 쉬셨기 때문에 오늘 주식 이야기 코너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 마련해 주셨나요?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투자의 원칙을 좀 잘 만들자라고 말씀을 네. 드리면서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걸로 손절매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깨질 수 있으니까 즉 분산 투자를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저는요 투자를 하다 보면 한 업종이 잘 간다 한 테마주가 잘 나간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람 씨, 네. 그래서 몰빵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거 왜 이러세요? 아마추어 같이. 우리가 밥을 먹어도 네. 예를 들어서 살이 얼굴에만 몰빵해서 찌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처럼 되겠죠? 호빵맨이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자, 네. 이런 것처럼 어느 한쪽에 몰빵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에 좀 처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항상 이 변수가 생길 것을 좀 감안해가지고요. 이 분산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항상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요. 한 좋은 투자 대상을 골라서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말도 안 나오네. 집중 투자를 하는 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익률 면으로 볼 때는 더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사실 완전히 이렇게 여러 개로 분산하기보다는 최고의 기업에 집중하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네. 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워렌 버핏과 같은 그러한 능력이 되시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방금 보람 씨가 말씀하신 그런 좋은 투자 대상이란 게 뭐가 있을까요? 좋은 투자 대상 하면은 전문가들이 자주 이렇게 추천해주는 종목 아니면 증권사에서 호평을 많이 쏟아내는 종목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요. 나름대로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증권사에서도 그 분석을 좀 철저하게 하긴 했을 겁니다. 다만 그런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투자 대상이 느닷없는 악재가 쏟아졌을 때 예를 들어서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많죠. 대규모 유상증자 갑작스럽게 그죠? 또 우리 보람 씨가 좋아하는 감자탕처럼 그쵸? 이 주식시장에서도 감자탕을 끓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자가 갑자기 당하게 된다 할지 네. 혹은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해서 공장이 큰 피해를 입는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가장 좋은 예가 제가 볼 때는 원자력주들이 좀 한 예가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작년에 터키 원전 수주가 불발되면서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지면서 또 밀렸어요. 자,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수주가 됐던 내용이 이명 계약이 있다 이러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았죠. 네. 그러면서 또 한 번 폭락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 당했죠. 일본에서 지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그렇게 지진이라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터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모르셨던 거 부산중공업이 맞죠? 그때. 몰랐죠. 어떻게 알겠어요? 네. 우리 정말 흔히들 얘기하는 정말 신이 아니고서야 그 원자력 발전소가 터질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김성원 것처럼. 대표님은 모르셨다고 합니다. 네네.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네.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두산중공업이 정말 나빠서 그렇게 회사가 그 주가가 폭락했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주식시장에서 수천 가지의 변수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를 놔두고 내가 몰빵을 한다는 것은 내 심장을 남에게 맡기는 거랑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투자는 9번 잘해도 한 번 실패를 했을 때 그 손실이 엄청나다는 거 잘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대상으로 좀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또 오랫동안 투자할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로또를 가서 하시더라도 어때요? 5,000원어치 하면 그렇죠. 5개 번호가 다 다르죠? 로또도 그렇게 하시면서 주식 어떻게 한 종목에 몰빵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요. 어떻게 나눠야지 투자를 잘 하는 건가요? 자, 일단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이요. 수익을 여러 군데서 얻는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그 이전에 위험을, 그쵸? 위험을 분산한다라는 개념이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위험을 나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개개의 위험을
서로 상쇄하고 완화시키는 이 방법을 하나의 이제 분산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효과가 나오려면 서로 그 상호 연관성이 좀 적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그 명심을 하시고요. 네. 예를 들자면 OCI와 그렇죠? 그리고 S에너지를 같이 매수를 했다. 자, 이러면 이게 분산 투자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자, 둘 다 태양광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분들은 하나는 거래소 종목이고 큰 종목이고 하나는 코스닥 종목인데 뭐 이것도 분산 투자지 않냐? 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같은 업종에서 그렇게 매수했을 때는 이것을 분산 투자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또한 이 종목 숫자만 여러 개로 쪼갰다고 해서 그것이 분산 투자가 아니라 좀 다양한 그 스타일로 나눠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산 투자를 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조목조목 잘 나눠야 하나요? 자,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시장 자체 뭐 파악을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시장의 주도 업종을 좀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네. 중에서 미래 성장성이 높고 또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수급이 살아있는, 그쵸? 항상 그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고 해서 펀드멘탈보다는 수급이 항상 앞서기 때문에 이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업종별로 나눕니다. 그래서 네. 그 업종별로 이 대표주들을 좀 뽑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대차, 현대중공업, 그리고 LG화학,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로 일단은 뽑았다면은 그 종목을 내 전체 투자금에서 비중을 일부 한 50% 정도를 맞춰놓고요. 나머지 50% 정도에서 비주도주에서 그리고 중소형 테마주에서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번에 뭐 한세S24 같은 네, 경우도 맞아요. 한 70% 정도 수익이 나는데요. 그 수익금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주도 업종을 놔두고 70%의 수익을 그 주도 업종에 추가 매수를 합니다. 수익금만큼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네. 전체 비중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주식 수만 늘어나는 거지. 그렇게 해놓으면 주식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요. 또한 나는 다시 현금이 또 생기죠. 그래서 기회가 생겼을 때 또다시 단기 매물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요. 현금은 주식일까요? 아닐까요? 현금은 주식이 일 수도 있겠죠? 그런가요? 일단은 현금은 주식이 아니지만 네. 저는 현금은 최고의 주식 중에 최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금 비중을 한 20% 정도, 30% 정도 가지고 계실 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니까요. 제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빨리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나와주실 거죠? 네, 다음 주도 보람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기다리던 시간 출석 체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나는 음악 추우세요? 네, 오늘 바람님 놀러 오셨고 그리고 로얄 샬루터 38님도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글을 써주신 분이 있는데요. 필명 비용을 주세요 님께서 하루 종일 숨 가쁘게 달려도 행복한 건 미래를 위한 기반을 쌓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제 포트폴리오 보면 눈물이 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써주셨어요. 힘내시고요. 그리고 행복한 배짱이님께서 또 오랜만에 놀러와 주셨네요. 처음 주식할 때는 수익을 막 봐서 소질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갈수록 마이너스 되는 부분 때문에 눈물도 나고 좌절도 하고 그러면서 주식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식 공부 열심히 해서 샘플러스의 전문가로 출연하고 싶어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김성남 대표님 긴장하셔야겠어요. 이 두 분께는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데요.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는 책 행복한 부자 6월호를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는요, 또 다른 이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마감 지수 이벤트부터 함께 해볼까요? 오늘 코스피가 결국에는 13포인트 하락하면서 2099.71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가 맞추기 이벤트 함께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필명 내리는 건 빗부님께서 2098.10으로 가장 근접하게 맞춰주셨거든요. 이분께도요, 저희가 행복한 부자책 6월호 보내드리도록 하죠. 자, 그리고 퀴즈왕 이벤트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던 퀴즈는 바로 이 퀴즈인데요. 한번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어느 주식이 5,000원에서 만원까지 상승했는데 좀처럼 만원을 넘지 못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다. 앞으로의 흐름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자, 정답은 짜잔! 1번 하락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당첨자는 A양이었습니다. A양님. 죄송합니다. A양님. A양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바로 캠피셔 소자의 재구성 책을 보내드릴게요. 많이 응모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함께하는 퀴즈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최근 지속적인 88만 원대 가격 지지를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 주봉 차트의 흐름이다. 현재 어떤 세력이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가?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많이 응모해주세요. 지금까지 퀴즈 공개 완료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제 포트폴리오가 공개되는 날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